한옥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한 한옥 모델하우스로 지은 집 소개합니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조병욱 음성군수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건강 유지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겨울 채소 맛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올해 또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네.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제 7월 24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6개월 정도 지금 남은 셈입니다. 네, 며칠 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는 이 올림픽에 대비한 선수들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선수들의 각오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 올림픽이 되면 또 아무래도 없던 힘도 막 또 샘솟는 네. 그런 느낌. 자,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메달 7개를 따내서 종합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 출신의 유도 국가대표 선수죠. 조구함 선수에게 또 많은 눈길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응원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극전사 모두가 도쿄 신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텐데요. 네. 자, 진천 선수촌에서 이렇게 또 최상의 훈련하시면서 좋은 컨디션 유지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계 금메달리스트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날씨가 살짝 춥던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말 그대로 반짝 추위라서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또 며칠째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도 오늘은 양호하니까요. 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충주와 증평이 영하 7도, 괴산과 보은은 영하 8도, 영동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3도에서 7도로 예상되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심하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설 연휴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위장장애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충북의 아름다운 집, 또 살고 싶은 집을 만나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나의 바람을 듬뿍 담은 집을 소개해줄 분이죠. 네.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마이맨션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집으로 구경 갈지 엄청나게 또 기대가 궁금해요. 됩니다. 네. 예. 네, 요즘 정말 이 집을 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전통 한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르다는 점으로 실망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옛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옥보다는 양옥에 대해서 맞아요. 더 잘 아시고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좀 직접 맡기기도 하고 예전에 마이맨션을 통해서 한옥 학교에 가서 직접 지었다는 분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 한옥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겁만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옥 공부 해보시죠. 마이 펜션. 도심 속 숨바꼭질 하듯 숨어있는 집 하나. 하지만 한옥의 모든 걸 알려주는 집이라는데 궁금한 집 한옥.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볼까요? 겨울, 반짝 추위가 찾아온 1월 어느 날. 조용하고 한적한 구도심인 청주시 내덕동을 찾았는데요. 유혜정 리포터, 오늘 마이맨쇼는 어떤 집인가요? 오늘은요, 이 대목장에 지은 한옥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도 저랑 가볼게요. 한옥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아닌 한옥 모델하우스라? 정말 저기 한옥이 보이는데요.
과연 누구네 집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메이션입니다. 이연훈, 이인자 부부입니다. 이 집은 대목장 이연훈 씨가 우리 한옥을 알리고 제자들 강의용으로 고향 집터에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661제곱미터, 연면적 115.7제곱미터 규모의 한옥입니다. 이 집 마당에는 독특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크고 작은 건 물론 부분 떼어놓은 듯한 모형들인데요. 과연 이 모형의 정체가 뭘까요? 우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수덕사 대웅전 그 2분의 1로다가 축소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선생님께서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럼 직업이 어떻게 되시길래 이런 걸? 목수예요. 혹시 대목장님이세요? 그렇죠. 이제 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대목장이라 부르죠. 몇 년 정도 일하셨나요? 거의 한 40년 이상 했습니다. 많이 만드셨겠어요, 집도? 예, 한 뭐 수백 채 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런 분과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니 영광이에요, 선생님. 아, 그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대목장님께서 만드신 그렇죠. 거예요? 여기 이제 우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그 아름다운 집을 그 구조나 이런 거를 한눈에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 거라 10분의 1도 모형으로도 한번 제작해 본 거예요. 오, 이렇게 작은 모형 한옥을 놓고 보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디자인도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또 집도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정말 궁금한데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한번 가보실까요? 네. 사랑채와 안채가 하나로 이루어진 한옥. 처마선이 날아갈 듯 멋스럽습니다. 우와, 선생님 이렇게 멋있는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소요되신 거예요, 한 지으시는데? 2년 걸렸죠. 2년이요? 양옥하고 좀 다르게 한옥은 좀 더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한옥은 양옥하고 틀려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가능하죠.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다락처럼 높게 만든 누마루인데요. 한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간으로 주로 조망과 휴식을 위해 지은 곳이랍니다. 우와. 아, 선생님 여기가 누마루 방인 거예요? 네, 누마루 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위를 조금 보니까 독특한 게 천장 모양이 좀 다 달라요. 부채를 펼친 모양을 닮았다는 선자 석가래인데요. 이걸 거는 기술 중 최고는 바로 정선자. 이건 바깥에서 본 선자 석가래를 정선자로 건 모습인데요.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기술이 집약되는 공정이랍니다. 이번에는 누마루 옆방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변신의 귀재, 대청마루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대청마루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청마루는 정말 그냥 큰 마루로만 생각했는데 방을 이렇게 꾸리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해 닫은 거예요. 대청마루에다가. 그래서 여름에 쓸 때는 문을 떼어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청마루로. 그럼 이 문이 분리가 되면서 그렇죠. 마루로도 활용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렇죠. 저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죠. 보여드릴까요? 네. 네. 어머.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받쳐서. 우와. 대청마루는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바람의 길목에 위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방문을 들어 올려 넓고 시원하게, 요즘 같은 겨울에는 문을 내려 방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문 두 짝을 이렇게 다 분리를 하니까 마루 느낌은 나는데요. 요 문턱이 조금 그렇죠. 아쉬워요. 걸려 넘어질 것 같고요, 막.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이것도 뭐 분리가 돼요? 그렇죠. 분리하게끔 이렇게 열쇠가 있죠. 아. 우리 한옥은 네. 거의 해체 조립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차면 네. 우와, 우와. 이렇게 톡. 이렇게 정말 간편하네요? 오, 문지방이 없어졌어요. 트랜스포머가 따로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지방을 네. 빼면 이제 하나의 마루가 되는 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나무 속에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와 옆에 대나무 와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것도 보고 공간 활용도 참 지혜롭게 잘 설계하신 것 같아요. 내부와 외부 공간의 경계가 생겼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청마루. 이것이 한옥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한옥 한번 지어볼까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옥을 지을 때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렇죠. 일반 양옥은 바로 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지만 한옥은 미리 사서 말리지 않으면 한옥 짓기가 좀 힘들죠. 1월에서 한 4월 안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온이 따뜻하기 전이니까 4월 안에 구입을 해서 1년 정도 지나서 건조가 끝나면 내년 또 이제 2월 달 그 정도에 이제 가공을 시작해서 4월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은 한옥을 질 수 있는 거죠. 또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좋은 그렇죠. 한옥을 지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좋은 한옥은 시간 또한 기술이네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가장 누구하고 상의를 하느냐. 그러면 대목장. 그렇죠. 목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대목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목하고 상의를 해야만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네.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집을 구경해 볼까요? 선생님 근데 바로 눈에 띄는 게 이 기둥이 좀 독특한데요? 그렇죠. 네. 이게 베를린 기둥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깎는 모습을 베를린 기둥 깎는 모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죠. 정말 많이 배우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는 또 어느 공간을? 네, 하여튼 이 솔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솔실이요? 솔실 이게 안채 솔실 한번. 아. 한옥의 배치는 일렬로 쭉 늘어선 게 일반적인데요. 이 집 안채는 거실과 주방 너머에 방이 배치돼 있습니다. 별다른 꾸밈이나 장식 없이 드러난 목재의 모습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되는 한옥. 현재 안채의 방도 차 대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 넓은 느낌이 납니다. 출입문 가까운 곳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배치해 손님 동선이 겹쳐지는 것을 최대한 줄였다고 하네요. 우와, 따뜻하다. 그렇죠. 여기는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게 보면 다른 건 다 우리 소나무인데 네. 이 도리만큼은 애성이에요. 수입성. 문화재일을 하면서 숱하게 보니까 항상 도리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습에 강한 나무를 좀 써봐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이제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은 꼭 고집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습에 강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거죠. 네. 한옥의 가장 큰 단점은 외풍이지만 단열재를 많이 쓰면 벽이 두꺼워지고 창호를 현대식으로 하면 전통 한옥의 느낌이 덜해집니다. 이연훈 대목장은 창호를 통해 단열 기능을 높였다는데요. 이른바 사중 창호. 유리와 방충망, 한지 창호까지 여러 기능을 하는 창호 덕분에 실내가 춥지 않았습니다. 얇고 가벼운 창호. 한옥은 공을 들인 만큼 전통에 가깝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진짜 그 한옥 모델 하우스라고 듣고 왔는데 정말 그 한옥에서 배워야 될 요소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대로 공부하고 왔는데요. 이 한옥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 같은 게 있다면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한옥을 짓는다면 나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집을 견학을 해보시고 신정동에 신정동 고가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아주 요소요소에 우리가 편리하게 아주 이렇게 잘 배치가 되고 잘 볼거리가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영동에 가면 김선조 가옥이라고 아주 그 집에 가면 또 나름대로 편안하고 크지 않고 많이 보고 배우는 게 네.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릴 때도 한옥에 사셨고 다시 또 한옥으로 들어서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한옥을 움직이는 집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 건조하고 이럴 때는 얘가 막 수축을 하고 습도가 많고 이렇게 비 올 때는 얘가 막 문이 조금씩 이렇게 남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집이라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저는 오늘 한옥 구경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점을 더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죠? 가볼까요? 우리 잘 살아보세! 예! 한옥, 가까이 하기엔 먼 남의 집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옥을 공부해 보세요. 아는 만큼 우리 옛집의 장점이 크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될 테니까요. 전통의 꿈이 담긴 한옥 마이 맨션. 네, 네. 한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은 집이라 그런지 그러니까요. 정말 일반 한옥과는 달리 그 다양한 기술이 집안 곳곳에 네. 집약이 돼 있어요. 깔끔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이 한옥을 곳곳이 둘러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요.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특히 한옥의 어려운 기술이나 명칭을 배우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한옥에 대해서 너무 몰랐나 봐요. 저는 한옥이 그렇게 건축하는데 길게 시간이 걸리는 줄 몰라서 2년 아까 걸린다고 하셔서 야, 역시 한옥은 또 좀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 좋은 목재는 건축주의 복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한옥은요. 목재를 잘 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년 목재를 건조하는 동안요. 대목장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요. 이 좋은 집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네. 그 1년 동안 좋은 한옥을 구경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정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제가 보는 게 무조건 규모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무조건 큰 규모의 한옥을 보다 보면요.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규모와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내가 원하는 규모의 집을 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또 보다 보면 욕심이 또 한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자, 아무튼 한옥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대청마루에 문 열리고 문지방 그 떼내는 것도 너무 멋있네요. 신기했고, 아무튼 그 두루두루 잘 봐서 꼭 좀 구경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 이렇게 나만의 어떤 또 집 짓는 노하우 알고 계신 분들, 꿀팁을 대방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집이 네. 소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유 회장님부터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이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잠시 후 초대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네. 자, 다음 중 음성군의 특산물이 아닌 것은 아닌 것. 무엇일까요?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네. 1번 빵, 2번 복숭아, 3번 전목 선인장, 4번 수박 중에서 네.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뭐 음성군의 특산물이 아닌 것.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요.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음성 여행 이야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음성군에 좋은 여행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성 여행 갔다가 있었던 에피소드들, 뭐 찍은 사진들 함께 네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음성에 사시는 분들은 또 고장 자랑하시느라고 네. 또 많이들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문자 정답 잊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충북의 북서단에 위치한 음성군은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의 맹동면 일대가 포함돼 현재 많은 기업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지역 내 총생산과 무역수지 도내 2위,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은 도내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신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2020년, 음성군은 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조병옥 음성군수를 모시고 새해 청사진을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음성군 편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조병욱 음성군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음성군민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11만 음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수 조병욱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꼭 이루시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도 있는데 네. 설 명절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군수님들 뵈면 이제 저희도 이제 새해가 됐구나 아침에 이렇게 뵐 때 생각이 되는데요. 자, 2019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시면서 어떤 성과들 있었는지 먼저 좀 밝혀주시죠. 예, 지난해는 이제 민선 7기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기인데 저희 음성군도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한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성과를 좀 보면은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음성군은 도내에서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무역 수지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도 1위, 또 청년층 고용률도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네. 29개 기업에 약 8천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2,6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네. 또 정부 예산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쉬운 한 개에 선정이 돼서 예. 약 84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여러분 이 관심이 많으신 우리 소방복합치유센터 특히 이시동 도의사님 또 중부 4군 군수가 함께 이렇게 공동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근거법률 개정과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이제 22억 6천만 원의 국도비를 네.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돼 있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음성 품바 축제가 있는데 네네. 음성 품바 축제는 우리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과가 우리 음성 군민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020년 군정 운영 방안 살펴볼 텐데요. 5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전략에 모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음성군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 토론도 거쳤고 또 외부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미래 먹거리, 음성의 미래 먹거리를 선정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신에너지 산업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뷰티 헬스, 그리고 특장차 산업, 지능형 부품 산업, 명품 원예 산업 이렇게 5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예. 우선 신에너지 산업은 저희가 요즘 유행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관련 산업 네. 그리고 2차 전지나 연료 전지 분야를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뷰티 헬스는 저희 우리 음성군에 화장품 기업이 무려 87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기업하고 또 제약 이런 분야 또 이너 뷰티 이런 걸 합쳐서 이제 우리 뷰티 헬스 쪽에 산업을 유치하겠다. 예. 세 번째는 특장차인데 특장차는 고가 사다리차 같은 소방차 네. 그리고 앰뷸런스라든가 콘크리트 펌핑카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특장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이런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능형 부품은 최근 일본의 그 수출 규제하고도 많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 관련 부품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재 그 DB 하이텍이 우리 감곡 상우산단에 위치해 있는데 상우산단에 이런 산업을 좀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명품 원예 산업은 우리 6대 음성군 농산물이 있는데 햇살의 복숭아라든가 또 다울잔 수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로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자는 게 바로 명품 원예 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앞으로 우리 음성군은 5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해나갔다는 게 바로 5대 신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군정의 어떤 비전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성과에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충북 혁신도시의 소방복합치유센터 들어오는 것, 뭐 음성뿐만 아니라 중부 4군 전체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수건이 좀 풀렸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소방복합치유센터는 300병상 규모의 21개의 진료 과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유치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님 또 진천, 괴산, 증평 군수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음성군에 유치돼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국비가 확보가 돼서 22억 5천만 원의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방청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음성군, 충청북도 소방청이 함께 지금 추진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개원하는 데는 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될 텐데요. 음성군의 일자리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해에도 29개 기업에 약 2,68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량기업,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야지만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은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뭐 투자 지원금도 상향을 했고 또 연구 보조원에 대한 보조금 또 근로자에 대한 전입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면서 또 현재 송본산단이라든가 인곡산단, 상우산단 이렇게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좀 규모가 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기존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 음성엔 무려 2,600개가 넘는 기업이 지금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재투자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음성군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우리 음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음성군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밝혀주신 5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하고도 다 맞물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차원으로 더 들어가 보면 요즘은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 화폐들을 많이 만들더군요. 그래서 음성도 음성 행복페이로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음성 행복페이도 이제 그동안은 뭐 그 지폐 종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었는데 네네.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성 행복페이로 명칭을 정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월 17일 날 네네. 처음 이제 우리가 나왔군요.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행복페이는 충전식 선불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그런 충전식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음성 구민은 물론이고 모든 분이 함께 사용하기 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충전식 선불 카드의 이점은 우선 인센티브가 네. 6%에서 10%까지 지금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우리가 초기 발급해서 한 40일 네. 그리고 설 명절 전후 40일 정도는 우리가 무려 10%까지의 예. 인센티브를 주니까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데 전통 시장에서 활용을 하면은 40%, 또 일반 상가에서 활용을 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일석삼조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애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음성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음성군의 농업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음성군은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네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핵살의 복숭아라든가 다울찬 수박, 또 음성 인삼, 음성 화해, 음성 쌀 예. 이런 부분이 지금 고품질 또 친환경 이렇게 재배를 통해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아주 활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동안에 두 가지로 나눠서 개최되어 오던 축제를 올해는 농산물 축제로 하나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농산물 대축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전시, 판매, 홍보,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높은 가격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컬 푸드라든가 먹을거리 순환 체계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서 네. 앞으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지역에 골고루 소비가 되고 또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네. 최근에 그 음성 장터라는 그 모바일 쇼핑몰이 있는데 네네. 이게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제가 여론을 많이 들어서 예. 금년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또 모바일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에도 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음성군도 6대 농산물 특히 명품 원예 산업 육성을 통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요. 음성군의 뭐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 거의 한 10% 가까이 되죠. 꽤 많다고 들어서요. 지원 대책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 음성군이 무려 외국인이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는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네.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지금 건물을 완공을 했고 3월 달이면은 외국인 지원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네.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문화를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한국과 함께 한국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네. 중점을 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생방송이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는 우리 음성 군민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충북 경북도 중앙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5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음성군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 투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민 모두가 음성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8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힘을 내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군을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성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성군의 군민들을 위한 꼼꼼하고 큰 계획들 다 이루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병 음성군 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몸을 트위스트 해주면서 허리, 복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요통과 자골신경통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회전하는 삼각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 서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른발 다리를 넓혀 어깨 넓이의 2배로 넓혀주실 거예요. 오른발을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왼발 안쪽으로 45도 돌려주실 거고요. 우리 골반과 어깨는 정면 맞춘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주실게요. 척추를 위로 바르게 세워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회전해서 왼손이 오른쪽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위에 있는 손은 천장 위로 뻗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5번 하며 동작 유지할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5. 그대로 복부에 힘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와 몸을 일으켜주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우리 매트 끝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한 발을 어깨 넓이의 2배 넓이로 넓혀서 발을 위치해 주시고요. 왼발, 오른발이 같은 위치인가 체크해 주시고 열어준 다리의 발끝을 90도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열어준 다리 쪽으로 몸통을 회전해서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반대 손 천장 위로 뻗어 손바닥이 내 몸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손바닥 더 바깥쪽 새끼 발가락 쪽으로 위치해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고 그대로 복부에 힘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와 정면 발끝 돌린 다리 정면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팔 내려주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우리 표쌤과 함께 아름다운 동작 1분 홈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 위해서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음성군의 특산물이 아닌 것은 아닌 거.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빵, 2번 복숭아, 3번 전목 선인장, 4번 수박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아침에 뭐 빵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자,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제는 음성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좋은 여행지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요. 여행지에서의 추억담, 찍은 사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매개 성당 이런 데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아까 네. 군수님 말씀대로 품바 축제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가보시면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해 결심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하면 역시 그냥 뭐 식단, 운동 뭐 맞아요. 제일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 식단 가지고는 이제 또 제철 채소를 먹는 것도 많이들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채소가 풍부하게 나오는 뭐 봄,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겨울 채소를 챙겨 먹으면 건강 유지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싱싱한 겨울 채소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레이디 앤 젠틀맨, 오늘의 1번 타자 피망의 사촌, 오늘의 2번 타자 상추의 발촌. 눈치채셨습니까? 그렇다면 렛츠고 의령. 찬바람의 마지막 잎새도 찾아보기 드문 앙상한 이 겨울, 싱그러운 초록이 만발했다는 의령군 부리면의 한 농가를 찾아왔다. 잎사귀 사이로 까꿍 곱상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요 녀석들. 의령의 자랑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오렌지 파프리카입니다. 일명 비타민의 왕, 채소계 보석이라 불리는 팔방미인 파프리카다. 칼 딱 떼가지고 땡가리. 오렌지는 오렌지색, 빨간 거는 완전 빨간색, 노란 건 노란색인데 완전히 났을 적에 각자 그 특유의 그 색깔을 갖다가 완전히 그 났을 때 그때가 완전히 익은 거네. 그때가 당도도 높고. 이 푸른 거는 따먹어봤자 당이 없어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보기에 좋은 것은 물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내 몸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다고요. 파프리카는요, 그냥 이렇게 손 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자셔도 됩니다.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니 달고 물도 많고요. 과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날것으로 먹는 게 그 영양소 보존도 되고 제일 좋습니다. 과일처럼 먹는 게 파프리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1인당 소비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슈퍼푸드로 폭풍 성장. 우수한 품질 덕분에 매년 꾸준히 일본으로 수출되어 농가 소득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령 파프리카. 우리 파프리카 이쁘지요? 이번엔 파프리카만큼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의령의 또 다른 겨울 채소. 아삭아삭 오독 아삭아삭 의령 양상추 맛있습니다. 양배추 오이 당근. 그린 카펫을 따라 쭉 들어가 보니 모두 허리 굽혀 양상추 수확 산매경.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양인 듯한데? 오늘은 160박스 작업을 해서 갈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의령 양상추는 9월 초에 정식을 하여서 그 이듬해에 4월 말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m, 250m의 지하 안마수를 끌어올려서 더욱 더 아삭하게 질 좋은 양상추를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 올라가서 높은 가격에 좋은 품질에서 높은 가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함이 생명인 양상추는 수확과 동시에 포장까지 속전속결이다.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하실 때 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요 색깔이 맑을수록 싱싱하고 좋은 양상추입니다. 의령 지역에는 신만 양상추는 특히 다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요 색깔이 너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이 싱싱함을. 그냥도 드십니까? 예, 아삭아삭 맛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방심해도 곧잘 시드는 양상추. 이걸 어째을까이? 알을 짜게 묶든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면은 오래가고 싱싱한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동, 광양과 더불어 전국 3대 양상추 주산지로 이름을 알린 의령. 매일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의령신당 양상추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품질로 더 높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찾아간 곳은 농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옥동마을회관. 점심 준비가 한창인 듯한데 아삭함의 대명사 오늘의 주인공들 대령이요. 목소리도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산화가 돼 시커멓게 이렇게 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뜯어야 되고 이게 반으로 쪼개려면 탁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소고기, 야채 많이.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돌돌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이다. 자가자가고 뭐 하여튼 피부에도 좋습니다. 식당 가도 삼겹살집에는 고깃집에는 거의 양상추가 다 나와요. 여기는 그 외지에서 나올 양상추 먹으러 고기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양상추 먹으러 많이 와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하고 부담 없는 웰빙 식재료 의령 파프리카와 양상추. 기분 좋은 식감이 입안 가득. 마을 주민들에겐 건강한 끼니가 일상이 됐다. 얼마 싶어요? 돼지고기하고 양상추하고. 저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수분도 많고 고기하고 궁합이 최고 잘 맞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 있어. 많이 드세요. 빨주노초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에 푸릇푸릇 싱그러운 양상추에 상큼함을 선사하는 의령의 겨울 살아있지. 자, 네. 잘 봤습니다. 아삭아삭한 양상추 그리고 오색 찬란한 파프리카가 제철 채소였군요. 예. 파프리카는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색깔별로 좀 효능이 다른데요. 빨간색은 심장에, 그리고 노랑은 루테인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네네. 좋다고 하니까요. 골고루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색깔 테라피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네요. 자, 네. 아무튼 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들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음성군의 특산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아닌 거.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1번 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정답자는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705님, 5206님, 2524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370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큰바위 얼굴 테마파크에 가봤는데 네. 돌을 깎아서 여러 인물의 얼굴을 만들어 놓아 구경하는데 신기했네요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주셨어요. 멋있네요. 큰 바위 얼굴 테마파크. 저도 얘기만 듣고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네. 사진 보니까 가보고 싶네요. 네. 자, 5206님. 지난 여름에 아이와 갔던 자생식물원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아가들부터 어른들까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멋진 사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524님, 음성하면 코통내에서 봉사하는 일이 먼저 그렇죠. 생각나죠. 지금은 아이들도 같이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멋진 분이십니다. 네. 자, 2524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SNS 좋아하시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충주시 공식 블로그 콘텐츠 작가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격 요건은 충주시를 사랑하는 누구나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네. 1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주에 거주하는이 아니고 충주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고 SNS 작가가 돼서 블로그 기사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여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규방공의 매력 만나보고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사무총장과 함께 2020년 청주시에서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 만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